토마토, tomato, 나토, NATO, 이란. Iran.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그래요 오늘도 족같았죠. 축 처진 어깨가 우울해 보여. 직장인 상사가 개지랄하고 방송인 그네가 개소리하고 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은 날려버려.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입하지 새끼들 꽈배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매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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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2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회 나가고 나서 되게 많은 얘기 들었어요. 왜 이렇게 네. 정신이 없냐. 저 여자 누구냐?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투입된 거잖아요. 진행을 못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안 되겠다. 아, 분이 네. 투입돼야 된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지역은 여러분. 얻었네.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맑고 개념 있는 영입니다. 진짜 지어낸 거야, 그거? 곳에? 맑고 개념 있는 영? 나 순수하잖아. 좋다. 부럽다. 네, 네,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네.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대체, 그 용산에 계신 분들은 무슨 죄로 잡혀가셨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렇군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죄. 정말 라고 어렵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이거 욕 안 하려고 2% 만든 건데. 그러게. 그러시면 안 돼. 왜 이러세요, 지금? 네, 정말 어렵군요. 정말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네, 그 죄로 잡혀가셨다고 합니다. 네, 말도 안 되죠. 네. 우리 영 씨도 자범이시잖아요. 조용히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자범으로 DNA 조사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건 엄청난 인권 침해다. 네, 그래서 왜 고소 내가-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영석 씨 한번 섭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까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노래가 너무 좋다. 누구 노래냐 도대체. 그래서 저희가 그치. 소개를 안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한 거여서 네. 이번 주에 2번 소개 연속 드리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돌아보니. 가수는 좋죠. 이동혁 씨.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노래 제목은 돌아보니. 가수님은 이동혁 씨. 이동혁님. 네. 뭐냐면은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읽으셨대요. 이제 어떤 대선이 분의? 끝나고 나서
강명기 씨라는, 제가 알기로는 강명기 씨라는 분의 페이스북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쭉 써놓으신 거죠. 그걸 보고서 폭풍 감동. 을 받고 곡 작업을 하셨구나. 곡이 막 주르르르 이렇게 나오신 거죠. 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눈물 막 흘리고 막 이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눈물 흘렸습니다. 네, 저도요. 오늘 나오시는 주인공님과 함께. 여기 1차로 우시고 네, 저랑도 2차로 네. 울고 그랬죠? 아, 네. 정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막국수 첫 방송에서 김홍모 작가님이 용산 참사 현장 불길 속에서 카메라에 잡혔다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던 고 김용헌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용헌 씨가 아니라 윤용헌 씨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만화 작가님이라 그 전날 마감을 마치고 오셔서 정신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양해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용산 참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은 고 이상림님, 고 양희성님, 고 한대성님, 고 이성수님, 고 윤용헌님, 그리고 진압 경찰관 중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죠. 그래서 김남훈 경사님, 이렇게 6분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러한 살인의 현장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용산 참사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루빨리 풀려지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이 막국수를요, 저희가 기획할 때 이분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이 프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 프로듀서와 진행과 카페 여러 가지. 지기와 작가까지 어. 저 혼자 다 헤쳐먹는 그런 팔방미. 방송이에요. 근데 이분의 술자리에서 제 영감을 받아서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 프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국수는. 그렇군요. 네. 엄청난 분이시네요. 네.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강동 오라버니, 예, 강동구에 사시는 오라버니 모셔놓고, 예, 오빠라고 할까요? 오라버니가 오빠? 더 정감 있지 오라버니 하세요, 않나요? 오라버니. 네, 벌써 네.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강동. 나오고 싶어 하셔. 네. 저는 오라버니와 오빠의 기준은 10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보다 10살 이상이 많으면 오라버니 하세요. 오라버니. 네. 오라버니네요. 네. 오라버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강동 오라버니입니다. 네. 멋있어, 목소리. 원래는 첫 출연자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출연하시게 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너무 궁금해요. 연말에 회식하다가 부님이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나도 엮인 거지 지금. 였겠다. 나도 엮인 거죠. 뭐가 있겠어요 그냥. 분의 일이구만.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로 대선 때 한 번 딱 울었거든요. 짧고 굵게. 왜냐면 이제 나는 또 라디오 반민특위 짊어지고 가야 되는 또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렇죠. 장군 강삑분. 네, 근데 이제 12월 19일 날 투표 이제 결과를 보고 딱 한 번 이제 집에 가면서 헤어지면서 우리 강동 오라버님이랑 대학로 한복판에서 서로를 언싸고 진짜 동물처럼 울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울고 집에 갔어요. 근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밥이나 먹자 이렇게 만났는데 오라버니가 이제 너무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네. 그래서 딱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자영업을 하세요. 조금 크게 자영업을 조금 크게 하시는데 직장을 다 그만두고 이 사회에 돌아가는 걸 보니 직장을 다 그만두고 내가 젊은 학생들을 가르쳐야겠다. 뭘 가르치시나요? 아 그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날 아마 선거 끝나고 한 3일
한 3일 정도, 4일인가 연속으로 술을 먹었어요. 내가 뭐 술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연말 송년회다 뭐다 이렇게 해서 술을 먹잖아요. 이제 기회가 있잖아요. 예. 근데 3일 차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강남에 어디 저기 선술집을 갔는데 그 이제 선거 끝난 지가 뭐 한 2, 3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 뭐야 이 조그만 그 선술집 뭡니까 요즘 그 뭐 이자카야 이자카야 같은 이런 거 갔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들려요 이제 예. 다 들리는데 뭐 문재인 얘기도 나오고 누구입니까 그 안철수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옆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한 20대 초 정도 됐겠나.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뭐 얘기가 좀 정치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그래 몇 번 찍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결과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1번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외지 1번? 이제 의외지. 근데 그런 경험을 요 최근에까지 3번을 했어요. 그 부님하고 그 저기 그날 저녁 먹을 때 그 전까지 한 2번 정도 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외로 자기 주변에 1번 찍은 사람이 많다. 의외로 많다. 그래서 참 왜 1번을 찍었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1번이 될 것 같아서 1번을 찍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참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냥. 네. 어떤 자기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번이 될 것 같아서 1번을 찍었다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2번 정도 듣다 보니까 요번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2번 야권 후보가 졌을 수도 있겠다. 정말 졌을 수도 있겠다. 그 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뭐 젊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도 있죠. 뭐 그럼 자기 그 신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뭐 대학생 정도 됐겠나 이제 한 1, 2학년 정도 그 친구들이 옆에 우리 주변에 찍은 사람이 많다. 사실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언뜻 들었고 어제 저녁에도 그런 얘기 들었고 참 의외인 거죠 이제.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라서 박근혜를 찍었다. 그러니까 될 것 같아서 찍었다 이러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이게.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쵸. 모르니까. 그리고 방송에는 어차피 다 그렇게 포장이 많이 됐잖아요. 진짜 실제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진짜 자기 신념에 의해서 찍었다면은 내가 그 논쟁의 대상이라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찍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네, 될것 같으니까 누군가에게는 찍었다. 정말 치열한 한 표가. 예.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남의 스승이 되려고 그런다고. 즉 뭐 한자어로 맹자에 나오는 얘기 가르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소위 그렇지. 말하면. 인지환제 호의인사라고 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 꼰대들은 뭔가 자꾸 가르치려 든다. 그래서 꼰대들일수록 이분 닫고 지갑은 연락을 했다. 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좋은 명언이네요. 그러네. 그런 얘기 있잖아. 오늘 명언 하나 나오네요. 근데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예. 아무리 이 대화가 안 통하고 그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자유라 그러지만은 이거는 좀 아니다. 좀 이렇게 진짜 알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앞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자기들이 만든 선택한 세상에서 이제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를 조금 이렇게 개념은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님하고 술자리 저녁 그 회식 자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나 그 하던 일 때려치우고 내가 일일 교사라도 하고 싶다. 일일 교사. 근데 그게 이제 대상이 지금 뭐 머리 굵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 진짜 지금 한 고등학생 정도 가가지고 진짜 일일 교사 하면서 뭔가를 들려주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들려주고 싶다는 얘기가 뭐 내가 뭘 알아가지고 이렇게 들려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마 이 반민특위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대충 뭐 자기 신념도 있을 거고 논리도 있을 거고 물론 나도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 이걸 뜻을 한번 합쳐가지고 이 청취자들끼리 이거는 그냥 분님 아니면 저 영님 이렇게 같이 뭐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논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일일 교사 정도의 분량으로서 그 정도 있죠? 네. 일일 교사 정도의 분량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그 자극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장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전 너무 그런 좋아요. 아니, 그런 거죠.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이나 교육들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쵸.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총체적인 어떤 어려움과 힘든 거를 사실 얘네가 다 받고 있다. 그렇죠. 응. 아빠, 엄마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 학업적인 어떤 막 스트레스, 그리고 막 이런 있잖아요. 학교에서의 어떤 교육적인 문제. 이런 엄청난 시달림 속에 사실 진짜 우리 청소년들이 예. 놓여 있죠. 그쵸. 그런 깝깝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깝깝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가 뭐 생각했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이 장을 빌려가지고 밤특이 그 청취자들하고 같이 공감을 해서 뭔가 그 어떤 프로그램이랄까 뭔가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즉 누구한테 가서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 그 지금 자라난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의 근본을 좀 이렇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정도 얘기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일반인 불러서 방송해도 요 정도 수준 나갑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딱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만들어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고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희는 라디오 반민특위는 정말 자랑거리 하나는 이겁니다. 저희는 힐링, 멘붕 이런 얘기 대선 진날도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희망만 얘기했고 이렇게 좋은 의견들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 회원들 국민들이 나와서 해주시면 지금 뭐 대선 평가하느라고 뭐 누구 때문에 졌느니 종편 때문에 졌느니 누구 때문에 뭐 어땠느니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맞아요.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육이 어찌 보면은 좋은 어른을 많이 만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교육이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근데 제가 강동 오라버니께서 그걸 하게 되셔서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면은 이거 안 되지. 안 된다. 네, 그런 왜냐하면 판을 들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 있는 그게 걸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닌가요? 아니면 그거지. 나 같은 사람이 갑자기 다 때려치우고 돈을 벌어서 복무하겠다. 아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형님이 저한테 뭐 회랑 장어 이런 거 좀 사주셨거든요. 그치. 근데 그걸 못 먹을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러면 안 이런 되지. 공포감이 제일 컸죠. 안 저는. 되죠. 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꿈을 이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그래도 청취자 많아요. 저희가 100만 다운로드예요. 영광입니다. 꿈을 이뤄드릴 테니까 제발 그 생각을 접으시고. 글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건 저널리스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니까 그렇죠. 학자도 아니니까 뭐 선거 후에 어떤 분석을 하고 뭐 앞으로 뭐 방향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저희들 몫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뭐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거기에 분석에 동의하고 뭐 동의하지 않고 네.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그 정도 우리보다 한 세대 정도 차이 나는 우리 그 후배들 젊은 친구들이 진짜 생각이 없어서 아니면 계기가 없어가지고 진짜 계기가 없어가지고 뭔가 자기 생각을 정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 그게 선에서 크죠. 네. 왜냐 들어보지 못하고 읽지도 않았는데 언제 그렇게 뭐 백지 상태에서 뭐가 이렇게 탑이 쌓아질 수 있겠어요. 언론과 교육이 100% 그렇죠. 당한 시점이기 때문에 평소에서도 보면은 우리 강동 오라버니님이 굉장히 지식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논어 맹자부터 시작해서 역사 아이고. 이야기까지 뭐 저희를 뛰어넘으실 네. 정도로 해박하신 데다가 또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데 현실에서 그걸 딱 보는 안목 이런 것도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만 저기 떨어뜨려. 그만 떨어뜨려. 아니 그만 떨어뜨려.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어떻게 저런 품성이나 안목이나 이런 게 형성이 나올 수 되셨을까? 있을까? 전 진짜 그게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좀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면 우리 좀 이 말은 맞지 않지만 내가 애를 낳는다면 나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
나 귀여워? 나 귀여워요? 그래서 좀 영향을 끼친 인물이나 뭐 어떤 사건이 있으셨어요, 인생에서? 아니요. 보면 없는 것 같아. 그냥 스스로 이렇게. 그리고 또 실제로는 또 모든 일들이 다 영향을 미쳤겠죠, 실제로는. 뭐 경중을 논하기에는 조금 뭐하고, 뭐 특별하게 그냥 아마 뭐 이렇게 두 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게 무뎌지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뭐 훌륭한 아니면 어떤 엄청난 일이 있어도 약간씩 그런 게 이렇게 바로 어제 일이 그냥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되지. 뭐 옛날에 있었던 이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물론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무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특별히 뭐 이렇게 떠오르고 이런 건 없고 이따가 뭐 혹시나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떠오르면은 하나씩 뭐 거기 상황에 맞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맑고 개념 있는 여자 영입니다.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국민들과 함께 맛있게 말아먹고 싶습니다. 막국수 화이팅! 여러분은 지금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를 듣고 계십니다. 자영업을, 슈퍼를 크게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크게 먹고 사는데 영향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 대선에서 그 결과를 보고서 그렇게 진짜 동물처럼 서럽게 금수처럼 울부짖은 밤이었다. 그날은 분과 함께. 왜 그 분과 함께 금수처럼 울부짖으셨나. 기대가 컸던 모양이에요. 기대가 너무 컸던 모양이에요. 뭐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다 저 비슷한 어떤 공감이었겠지. 공감을 하겠죠. 네. 기대가 너무 컸겠죠. 저도 기대가 진짜 컸거든요.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면은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걸로 현실인식을 못한 거죠.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센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데 네. 너무 이렇게 고무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판왕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박근혜 씨는 거의 한국사의 끝판왕 같은 존재예요. 게임으로 치면. 그쵸. 근데 끝판왕 레벨이 50이야. 근데 우리 레벨 1이거든요. 많아야 5예요. 참 뭘 그렇게 많이 했니 너는? 1에서 5인데 그런 사람들이 몇 번 돌 던진다고 죽을 그런 끝판왕이 아니야. 다 같이 나서도 될까 말까 하는데 몇 판을 죽어야지 이제 리셋도 시키고 돼야 깨는 건데 너무 이제 우리가 신났었던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은 들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꿈을 이제 이뤄드릴 시간이에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학부형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 그 가족들이랑 같이 라디오 반민트에 듣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저희 방송을 이제 네 식구가 모여서 아들, 딸이랑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런 후기도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니면 젊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네? 네,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나바특에서 시원하게 그냥 드림 스타트 대선 뭐 그때 분위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은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10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5분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5분 이상 넘어가면 아니면 또 진짜 어떨 때는 10분 이상 넘어가면은 이게 산란해져 가지고 집중도 안 되고 전달도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뭐 이렇게 어떤 몇 가지 어떤 키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진짜 좀 정말 짧게 어떤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정치라는 게 과연 뭔가? 또 우리가 한참 많이 듣는 역사라는 게 과연 뭔가? 그럼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 정치와 역사가 만들어놓은 뭐 2013년도에 우리들 지금 모습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런 어떤 모습, 그 세상.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정치와 역사가 만들어놓은 지금 이 순간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왜 만들어야 되는가? 정말 한달나게 한 2, 3분 정도로도 좋으니까 한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해가지고 좀 어떻게 우리 친구들한테 자극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극을 줘야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그 생각하는 만큼 이 방송을 대선 전에 했어야 됐네. 아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꼭 이런 걸 생각한다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이게 아니라 어떤 제자가 스님한테 상과 죽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홍화상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 스님이 상과 죽음은 생각이 있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생각을 하면은 삶이고 생각이 없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24시간 진짜 사육당하다시피 학원이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가 먹힐지가 제일 겁이 나고 사실은 이제 그래도 또 해야만 되는 게 기성세대의 책임일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치란 과연 뭐냐고 물어보면은 정치 그거 왜 합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겠죠. 시장의 아저씨 아주머니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정치 왜 그런 거 신경 쓰냐. 그놈이 그놈이다. 가끔 이런 비유를 드는데, 요즘은 MBC TV에 저런 거 나오나 모르겠네. 인간극장이라고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다 알죠. 아침에 나오죠.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 당구 치러 갔었나? 비가 오는데, 당구 치러 갔었나? 근데 인간극장에 TV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TV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양팔이 없어요. 어떤 애가. 양팔이 없는데, 고아원인 것 같아. 양팔이 없는데, 비가 오는 이 처마 밑에 오지도 않을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정신에 그걸 바라보기가 되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 그걸 진짜 1분 이상 못 보겠어. 웬만한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담겨 있겠죠. 네. 정말 웬만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걸 못 보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쓸 돈도 없었겠지만 내가 돈이 있다면은 뭔가를 좀 주고 싶고 내가 시간이 있다면 돌봐주고 싶고라는 마음이 들겠죠. 누구든지. 그럼요. 누구든지 그게 들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그런 사람이 그거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이제 이 사회에.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이 친구들을 일일이 다 보살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정책을 잘 피잖아요. 그러면은 그 혜택이 몇만 명한테 몇천만 명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정치는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국회의원 되고 누가 장관 되고 물론 중요해요. 그런 어떤 자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정치의 근본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지금 학생들이라고 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근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만 명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건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어떤 근본을 우리 친구들한테 이 어떤 느낌을 줘야 정치욕을 안 할 겁니다. 제대로 비판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커가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렇죠. 정치는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훌륭한 방법이고 표현의 방법이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요. 좀 감동적이에요. 아니. 저는 사실 얘기를 1탄을 들었어요. 1탄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투표는 전쟁과 같은 의미다. 그 얘기를 이제 제 동생은 저와 다르게 되게 예쁜 일반인인데 걔도 그걸 듣고 되게 그렇구나. 그래서 투표가 중요하구나. 그냥 우리 언니가 반민특위 하니까 문재인 찍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느꼈는데 오늘 들은 얘기도 전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훨씬 더 아이들에게.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사랑해요. 박근혜도 자기 식구들. 그래서 역사란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하는 게 박근혜도 우리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박근혜를 사랑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그 전에 역사란 게 과연 뭔가를 또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고등학교 되면은
우리 역사책 그럼 뭐가 생각나죠? 저는 뭐 조선사 뭐 조선사, 조선왕조실록. 뭐 임진왜란 뭐. 역사책으로 생각하자면. 네. 국사죠, 뭐 국사. 역사책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마천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학생들은. 사기. 아, 사마천의 사기라고 뭐 지금 학생들 다 이제 듣겠죠. 네. 사마천 사기가 그게 우리나라가 박해거세가 아래서 깨어날 때 그 전에 뭐 지은 책이니까 그 문제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참 재밌는 책이죠. 언젠가 꼭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백이숙제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진시황 얘기도 나오고 진시황까지 얘기니까. 근데 그 앞에 이제 자기가 이 역사책을 쓰게 된 그 과정과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어요. 이 사마천 자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서문이라 그러지 이제 그걸 이제 비유를 들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우니까 어떤 살인 강도가 있다고 쳐요. 999명을 죽였어. 아니면 뭐 999명. 아니면 2천 몇 명을 죽였다고 쳐요. 이제 네. 어떤 살인 강도가 있는데 한 몇 사람만 더 죽이면 뭐 진짜 완벽하게 이제 그 숫자를 맞춰서 이제 죽일 수 있다. 어떤 근데 목숨만 뺏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재산도 빼앗고 뭐 이렇게 아주 악독한 짓을 한 짓은 다 해요. 이제 다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꼭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늙어 죽어요. 그렇죠? 우리 뭐 얼마 전에 우리 현대사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일이죠. 참 너무 참 이게 그리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재밌게 살고 늙어서 참 편안하게 죽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존경까지 받고 동상도 세우고. 근데 사마천이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하늘이라는 게 있는가? 하늘의 도라고 천도라고 표현하는데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어떤 그 질문을 던지죠. 하늘의 도가 있는가? 나라도 그렇게 참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죠. 나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답변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사마천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도가 있는가 얘기를 하면서 참 한탄을 하죠. 그런데 바로 그게 그 책을 쓴 목적이에요. 아, 그래서 역사책을 역사가 바로 그게 그렇죠. 역사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죠. 그래서 역사는 과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미래가 나를 경계하고 후손을 경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후손을 경계하다 보니까 이게 미래의 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개념이 참 그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더러운 재밌다. 아니 진짜 이게 더러운 이름은 만년이 갑니다, 진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조선왕조실록이 그렇게 왕들의 권력자들 옆에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말 한마디까지도 뭐 기록을 하고 이런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자기 더러운 이름이 만년을 간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 이 권력자들 이렇게 우리가 좀 겪어왔던 시절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무서운 거를 안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물론 그래도 할 사람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아니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바꾸려는 작업에 매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아마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끝날 때 최대 역점 사업이 역사 왜곡하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치에 대한 어떤 근본 질문, 역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질문, 역사가 꼭 외우는 게 아니고 참 이게 우리 자체가 벌써 옛날부터 왜곡이 됐죠. 외우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처음 이렇게 얘기했던 하늘에 과연 하늘이 있는가 이런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개념을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게 사실 그 부님하고 그때 이제 투표는 평화로운 전쟁이다. 전쟁의 다른 이름이다. 이거를 이제 만약에 만나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죠.
진짜 저는 이 논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젊은 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접근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다. 그래서 즉 정치는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런 정치가 올바르지 않게 가는 거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 역사를 바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즉 역사를 아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길이다. 우리가 이제 나쁜 정부 이러면은 보통 현대사에서는 뭐 나치 정부, 네. 박근혜 저번에 박정희 정부 왜 나쁜 정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냐 그러면은 한 비유를 들자면은 나치가 뭐 600만을 학살했다 그래요 이제. 뭐 학생들도 뭐 그런 얘기는 다 듣겠죠. 영화로도 보고. 영화로도 보고 뭐 많죠. 근데 저기 유태인 아닌 사람은 또 500만을 주겠다, 500만 명을 주겠다 그러네요. 네, 참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죠. 근데 처음에 그 자기들 정부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을 죽인다 그래가지고 군인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 총으로 쏴 죽여라. 총으로 쏴 죽여라. 근데 나중에 그 총으로 쏴 죽인 그 이 군인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자살하고 이래요. 그렇죠. 못할 일이지. 정신병에 걸리고 우리나라에도 자살하고. 그런 역사가 네. 많잖아요. 되게 예. 많죠. 광주만 봐도 그 다 피해자죠. 나쁜 정부라는 게 결국은 가해자도 피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정신까지 완전히 그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정부를 세워야 되는 어떤 절체절미. 그러니까 좋은 정부를 세운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한 투표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정부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요. 자기 목숨하고도 왜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분 학생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권력자 집단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한다 해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아주 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그냥 있었던 일인데 팽배했죠. 네. 불과 20년, 30년 그렇죠. 얼마 전에 전의 일인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닙니다. 네. 학생 여러분. 뭔 얘기가 아니죠. 네, 뭐 진짜 100년 전, 2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는 정부와 다른 생각, 근데 그 정부와 다른 올바른 생각이죠. 그걸 함으로써 정말 군인들에게 총을 맞아서 죽어갔던 사건이 불과 30년 전에도 버젓이 일어났었던 우리 역사죠.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의 가장 나쁜 정부 그러면 뭐라 그럴고 표현할까요? 너무 우열을 아니 가리기가 힘들어. 힘들죠. 그치, 그거는. 그러니까 좋은 정부를 말하기 전에 그 나쁜 정부 아까 역사 얘기했던 나쁜 정부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일제시대 같아요. 그죠? 네, 그쵸. 일제시대지 왜 내가 선택한 정부도 아니고 그 우리 민족을 그렇게까지 핍박을 했으니까 국민이 선택했던 그렇겠죠. 정부는 사실 몇 번 안 돼요. 그렇겠죠. 두 번이겠죠. 네,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죠. 그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만의 희생을 당해요. 독립운동이든지 어디 끌려가든지 학살당하고. 학살당하든지 그냥 아무 죄가 없어도 죽었던 사람도 많고.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일제시대가 없었으면 한국 전쟁이라는 게 과연 있었을까 모르겠네. 나는 그런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네, 그쵸? 평화롭게 우리끼리 네.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일제가 물러갔다고 해가지고 분단이 되고 서로 전쟁을 하고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300만의 희생을 당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예. 근데 300만이 예. 군인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학생들. 뭐 군인 학생 네. 뭐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 합쳐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일제시대 때 200만 다 희생당하고 독립운동하고 뭐 남북전쟁 한국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한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 왜 그랬겠어요? 결과적으로 그게 어떤 정부를 세우느냐의 그 게임 아니겠어요? 맞아요. 어떤 정부를 세우느냐? 정말 불안하잖아. 네. 진짜 이명박 되고 나서 이승만 때 표면적으로는 뭐 쌍용자동차 뭐 20 몇 분 자살하시고 뭐 용산 참사 몇 분 돌아가시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실제로 남북 자살하고. 봐도 자살하는 걸 봐도 정말 이 양극화의 굴레에 벗어날 수 없어서 매일 자살하고 우울증에 겪어서 자살하고 이런 것도 저는 사회가 저지르는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거쳐오면서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희생당한 그 어떤 그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4.19 때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불과 한 세대 전에 네.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또 몇천 명이 광주에서 희생당하고 죽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항쟁하고 바꿔보려고 했던 게 그게 다 어떤 정부를 그 정부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그 게임이었죠. 근데 그 어떤 정부를 선택하느냐가 결국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대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정부를 선택하느냐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핍박을 주고 지금까지 지금 새누리당 정권까지 쭉 이어져 오는 이 흐름을 한번 이렇게 뭐 책 같은 데서든지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흐름에 있어가지고 끝에 와 있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은 사실 평화로운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난 누구는 전쟁이 아니고 국민 스포츠라 그러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전쟁이죠. 전쟁인 진짜. 것 같아. 그건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근데 대신 패배한 총은 안 거죠, 쓰는 사실. 거고. 하지만 이제 또 그런다고 해서 역사 발전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치가 수백만의 사람을 죽였어도 독재 정권이 수십만을 학살했어도 역사 발전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희는 앞으로 가야죠. 그쵸. 사랑을 위해서. 왜냐하면 전쟁 속에서 우리 전사들이 또 근데 생겨나고. 제일 중요한 질문을 이제 던져야죠. 뭐 이렇게 아마 이 논리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정치에 대해서 뭐 지금 학부모들이라든지 뭐 지금 선생님이든지 아니 뭐 우리 옆에 친구들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름대로 충분히 하면서 좋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죠. 역사에 대해서도 얼마나 좋은 논리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얼마든지 좋은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죠. 근데 이건 전부 다 수단일 뿐이죠. 그 왜 그렇게 누가 그냥 무조건 야권 찍으면 좋은 거고 1번 찍으면 나쁜 거고 또 1번 찍으면은 내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은 거고 2번 찍으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수단일 뿐이죠.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거 한 거죠. 얘기를 이제 시작한 거죠. 우리 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역사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정치를 알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느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왜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속에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그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이 지금 코어놓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었냐. 나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 모든 건 다 수단일 뿐이죠. 그죠? 어떤 정부를 세우고 투표를 누구한테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가지고 어떤 운동을 하고 내 삶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거는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에 대한 진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이게 꽃이 피겠죠. 어떤 삶의 어떤 꽃이 피겠지. 우리 청춘들이. 청춘 그렇죠. 여러분. 그게 수단이지 뭐겠어요. 아름다운 나라에 꽃을 피워주세요. 저 진짜 반성이 되네요.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매일 쌍욕만 하고 이랬던 제 반성이 좀 쌍욕한 얘기 되고. 그만하시고 좀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어떤 생각을 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공감합니다. 예. 정말 이 얘기 듣고 많은 청소년들 너무 어려워서 반민특위 못 들었던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세요. 요즘 영화 뭡니까? 레미제럴. Prisoner 24601, your time is up and your parole's begun. You know what that means. Yes, means I'm free.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혼란상에 대해서 시대배경이라고 그러는데 나 책도 안 읽고 영화도 안 받고 영화도 안 받고 책도 안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주제를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뭐냐면은 도울 선생이 그랬어요. 인류사에서 제일 큰 사건이 뭐냐. 김용옥 선생이라고 우리 학생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네. TV에서 많이 봤으니까 알겠죠. 압니다, 선생님. 네. 보세요. 안 그러면 도울 선생님이 옛날에 많이 하셨으니까 인류 역사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 인류 역사는 프랑스 혁명 전과 후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프랑스 혁명 전에는 왕정이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이 민주정을 구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아직 그 과정에 있을 뿐이다. 아마 이 말씀을 아마 한 20년 전인가 뭐 20몇 년 전인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그분은 이제 이 왕정과 민주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나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탁견이다라고는 이렇게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왕정이라는 게 모든 권한이 왕한테 쏠려 있는 거를 왕정이라고 그러고 민주정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왕정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왕만 사람인 거예요. 그렇겠죠. 민주정부라는 건, 민주제도라는 거는 왕정의 반대말, 즉, 너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너만 사람이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너만 사람이냐? 아니다. 나 공부 못하고, 돈도 없고, 지금 몸도 불편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라는 시대의 인류의 흐름이,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다 전체적으로 나도 털어가고. 사람이다. 나도 몇천 사람이다. 년 전에는 왕 죽으면 막 몇백 명 신하들까지 같이 묻었잖아요. 아주 옛날에. 네. 진시황 뭐 이런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입는 것도 있고, 경제가 발전해서 그런 혜택을 입는 것도 있고, 참, 자기, 어떤 권력 집단이라든지, 어떤 특수계층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해체되어 나오는 어떤 과정이죠.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걔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공부 못해도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지 않겠어요. 그게 민주정의 다른 말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학생들 입장은 그렇겠지, 지금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민주정을. 공부 못해도 나도 사람인데, 선생님은 왜 쟤만 이뻐하느냐. 맞아요. 근데 어릴 때 그런 훈련이 참 되기가 어렵죠. 왜? 경쟁사회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줄 서기 때문에. 저는 레미제라블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프랑스 역사를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프렌치 레볼루션이 있었고 그 후에 뿅 하고 시민혁명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엄청 지리하고 그 안에서 정말 그렇죠. 엄청난 죽을 것 같은 패배감을 프랑스 시민들은 맛봐요. 우리가 그럼요. 대선에 진 것 거기서 정도가 막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예. 하는데 문 탁탁 닫으면서 이렇게 진짜 장면들이 죽고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 죽어가고 그렇게 혁명을 완수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엉뚱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또 거기에서 또 싸우고 그러면서 정말 동지도 잃고 시민도 잃고 이러면서 다시 또 사람들을 모아가고 이런 정말 지리하고 뭐라 그러죠? 정말 가슴 아프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의 어떤 인권 서양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민주정으로 이행되는 아주 훌륭한 과정이라고 성취였다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항일 독립운동하는 거, 일본에 개가 되지 않겠다. 또 우리 민주화운동.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즉 돈 있는 사람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권력자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이런 민주화운동도 프랑스 혁명에 못지않아 아주 위대한 역사의 성취죠. 그게. 네, 우리는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C'est si bon de partir n'importe où, bras dessus, bras dessous. Moi j'entends des chansons.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정말 개념차게 역사 탐방 모임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탐방 모임으로 우당 이회영 선생님 추모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장소는 경복궁역 2번 출구, 모이는 시간은 2월 2일 토요일 9시 30분입니다. 여기에 아주 개념 있는 회원분이 한분 나오셔서 많은 설명들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시 이전에 관람하고 사직공원으로 이동해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회비는 없고요. 식사도 무료입니다. 아주 개념 있는 또 회원분이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분들, 지인분들 손에 손 잡고 우리 박물관을 방문하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여 방법은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름, 전화번호, 당부 한마디 이렇게 이제 역사 탐방란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되고요. 아니면
노숙자님, 우리 역사 탐방 모임의 주체를 맡고 계신 회장님이신데요. 이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너무 주옥 같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네. 근데 저희가 해줄 수 없는 네, 그런 부드러운 말씀 정말 그 깊은 연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어른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흡족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우리 청소년들에게 멋있게 한마디 해주시죠. 난 학생들한테 오늘은 이제 뭔가 자기적인 냄새가 나니까 내가 뭔가 이 분위기 있게 이게 좀 설득력이라든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마음속에 있던 거를 너무 좋았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 이렇게 계시다면은 참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좀 자극을 줬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든 많이 생각하고 진짜 많이 배우고 뭐 이래서 진짜 사회에 큰 기둥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학생들아, 살아있네. 살아있어라. 네, 많이 많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다. 우리 학생들 화이팅! 하셨고요.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별 말씀이야. 내가 이건 나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당황스럽고 너무 청산 유수셨는데요. 내가 이제 당황스럽고 머릿속에 있는 게 잘 정리가 안 되고 이러네요. 그래서 오늘 아마 내 생각에는 논리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들었던 분들이 자꾸 서로 피드백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쇄도할 것 같아요. 나도 청소년한테 한마디 하겠다. 진짜 근데 할 말 진짜 꼰대가 되면 안 되는데. 그건 청소년들이 아마 판단해 줄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갑을 열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 붕어빵은 사줄게요, 학생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정치는 사랑이다. 네, 깊이 정말 남네요. 깊이는 그리고 얘기예요. 역사가 왜 중요한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역사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또 사마천에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 저는 같고. 진짜 반성했어요. 내가 너무 정치를 전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치. 나도 사랑으로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밤에 되게 청취자한테 좀 이렇게 귀를 더럽힌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네, 진짜. 아니, 왜냐면 뻔한 얘기를 학생들을 이렇게 상대해가지고 내가 좀 그때 충격 먹고 뭐 이렇게 좀 당황스럽다고 해가지고 이게 나와가지고 전파 낭비를 해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좀 그게 좀 미안스럽고 그러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출연하고 싶으신 분, 막국수 출연하고 싶으신 분은 ANGELGGUM 트위터, 분의 트위터 아니면 라디오 반민특위 다운 카페에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초이스는 분의 마음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히 들었고요. 오늘은 우리 강동 오라버니가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네, 아주 표범처럼 고맙습니다. 들으면서 마치겠고요. 자, 여러분, 정치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야.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골한 사나이들 쓰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를 남겨둬야지.
물줄기 연기처럼 아무도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무 일 없으면 또 어떠리.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우연해질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의 건물.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건나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의 마지막은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 후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그 길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되면 또 어떠리.